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바바리, 요것은 파레가머, 이것은 힐로소피 블렌딩 티 광고입니다. 제 나이 40이 넘어갔고 차를 왜 마시는지를 알려준 힐로소피 블렌딩 티입니다. 여러분 차 마실 때 뜨거운 물에다 티백 딱 넣어놓고 어따 이거 맛있겠다 라는 느낌 가져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 힐로소피는요 격이 달라요. 왜 블렌딩 티냐면요, 메인 재료에다가요 다른 걸로 이렇게 넣어갖고 조화를 맞춰놨거든요. 자스민, 유자, 쌍화, 히비스커스를요 아주 프리미엄으로 블렌딩을 해놨습니다. 어떤 말이 좀 고급스럽죠? 힐로소피는요 고객한테 아주 그냥 떳떳합니다. 왜? 타사 제품에 비해서요 재료를 갖다가 3배를 집어넣어 갖고 아주 진하게 우러나고 티백도 플라스틱 원사가 아닌 친환경 생분해 티백을 씁니다. 커피숍에서 파는 차에 비하면요 뭐 한 3배 정도 고급스럽습니다만은요 가격은 7배 정도가 쌉니다. 왜? 런칭 기념으로 3+1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귀한 손님한테 자신있게 차 한잔 하실랍니까? 하실라면 차 한잔의 여유, 힐링타임 제대로 즐기실라면 검색창에 힐로소피 쳐보시던가 댓글창 메뉴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제 넋두리를 좀 할까요? 제가 칼럼을 올리면요 종종 언론이 기사화를 합니다. 물론 저를 비꼬는 기사가 대부분이지요. 그럴만합니다. 이해해요. 구독. 자기들이 선거운동 열심히 해주고 있는 국민의힘을 까니까요. 라고 제가 워낙에 언론을 까니까요. 저는 까면서 안 까일 생각을 하면은 뭐 적폐들하고 다를 게 뭡니까? 그러나 이번에 올라온 기사는요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목, 강성범 윤맹폭 검찰개혁 앞장섰던 조국 폐가망신 청와대까지 들이닥쳐. 사진 이거 뭔가요? 저 눈 없습니까? 제가 뭐 이것은 얼마니, 이것은 놀랬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매너를 지켜야지. 이건 너무 저급하지 않습니까? 기사 내용에서 저를 살살 비꼬는 건 이해합니다만은요 뭐 저도 그러니까. 근데 이 잘생긴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왜곡을 해버리는 건요 올바른 언론인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님 정면 승부 없시다. 바닥에 구멍 파놓지 말고 딱! 자, 오늘의 이야기. 아이고 윤석열 후보님 이제 어찔래요? 민주당의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께서 김만배 정영학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를 했죠. 직전에 공개됐던 내용에 이어서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김만배 왈. 영장 들어오면은 윤석열은 죽어. 윤석열이 김만배하고 운명 공동체란 얘기죠. 정영학 씨도 맞장구를 칩니다. 죽죠. 그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윤석열은. 김만배 왈. 되게 좋으신 분이요. 나한테도 손 꽉 잡으면서 그냥 내가 우리 김만배 부장 잘하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 이랬어. 자, 윤 후보님 이제 어쩌실랍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유세장 가는 곳마다 그냥 대장동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고 어퍼컷을 날리시던데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또 본인은 아닙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어야 하는 겁니까? 선거운동하는 정치 언론들과 포털 재벌이 묻어주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벌써부터 놀랍게도 조중동은 이 어마어마한 뉴스를 갖다가 꼬깃 접어가지고 뒷주머니에 집어넣어놨고 포털 메인에서는 벌써 뒤로 밀려났던데 그거 믿고 또 뭉개고 이번에도 넘어가실 겁니까? 국힘당의 이양수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민주당과 김만배가 짜고 녹취록 일부만 공개를 해서 잔꾀를 쓰고 있다. 아저씨 힘드시죠? 실드가 안 되는 걸 실드를 칠라니까 힘드시죠? 본인들이 그 녹취록을 가지고 장사를 얼마나 해 드셨는데 이제 와서 그거는 갖다가 뭐 짜고 치면 고스톱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더 이상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문득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내용이 딱 나왔다. 선거 끝나버렸죠.
이거 갖고 포탈 메인에 24시간 맨 위에 걸어놓고 적폐 언론들은 도배를 하고 분위기가 식을까봐 카더라 하는 내용에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흥을 돋구고 전문가로 포장한 극보수 평론가들의 말들을 보다가 후속 보도를 이어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재명이 더 싫어지겠죠. 이러한 것들, 이것이 이재명 후보 쪽에서 나왔다면 선거 끝 하는 것들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요, 보름달 뜰 때마다 나오죠. 윤석열 후보가 마이크 잡고 민주당 사람들 수백만 명이 나와도 저같이 무감각하고 맷집 있는 사람은 끄떡 없습니다 라고 했죠. 왔다. 정말로 유일하게 매우 공감이 가는 말이래요. 진짜 무감각하신 분 맞아요. 보통 사람은요, 총구가 자기를 향하고 있는데 용감하게 그 방아쇠를 자신있게 당기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 무감각 인정합니다. 근데요, 윤 후보께서 이 방아쇠 당길 때마다 그 총에서 총알 빼내고 있는 그 적폐 언론들의 노고는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직전에 이 녹취록에서 나왔던 내용도 상당히 큰 내용이었죠. 적폐들이 총공격을 했던 대장동 몸통이라던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못 받고 6개월을 공격했던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는 내용이었죠. 물론 벌써 조용해졌습니다. 이재명이 그분이라고 개떼같이 달라들어갖고 막 물어뜯더니 다른 사람이 그분이라고 하니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사실 보도를 위해 자기들한테 무한한 자유를 보장하라던 자칭 언론들이요, 잔치상만 찾아댕기는 양반들아, 적당히 들읍시다. 그 와중에요, 원희룡 씨는 방어를 한답시고 그 대법관이, 몸통으로 지목된 그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 대법원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라고 들이댔죠. 구라였죠. 원희룡 씨가 정치인이고 큰 꿈을 꾸시는 분이라면요, 이 정도 똥볼을 차버렸으면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하는데 입 싹 닫고 딴 데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죠. 국민의힘은 그래도 되죠. 조용히 묻히니까요. 요즘 하고 댕기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원희룡 씨가 사법연수생 시절 노상방뇨 하지 말라는 어르신을 집단 폭행했던 성격이 다시 나오시는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그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부인이 소고기 11만원 초밥 10인분 먹었다 해갖고 그렇게나 무섭게 때려대시더니, 박영훈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에 따르면요, 본인이 제주도지사일 땐 업무 추진비로 집 앞에서 보고요리를 1,500만원어치를 드시고 와규집에 가가지고서는 1,000만원어치를 넘게 드셨다면서요. 고급스러운 양반아. 압니다. 국민의힘은 그래도 되는 거. 근데 본인이 직접 그런 걸 하셨으면은요, 공격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맡기셔야죠. 너무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나와도 창피하지 않으세요? 그래야죠. 국민의힘에서 정치하시려면. 자, 만약에 이것이 민주당 책임자에게 이런 실수가 나왔다면 적폐 언론들한테는 아주 따끈따끈한 특식이 되었을 건데요. 원희룡 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른 자극적이고 잔인한 말들을 찾아갖고 네거티브를 하고 댕기겠죠. 이 후안 무치는요, 국힘당의 전매 특허죠. 김웅 의원 한번 보십시오. 고발 사주 때 그 말도 안 되는 그 큰 거짓말들을 하고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이재명 공격에 선봉장에 서 있습니다. 참 저 멘탈들 부럽습니다. 이번 우상호 총괄본부장의 녹취록 공개 내용 중에 또 하나 결정적인 내용이 있죠. 김만배왈, 내가 죄가 뭐야? 사람들한테 물어봐. 내가 이재명한테 돈을 줬어? 유동규한테 돈을 줬어? 대장동 남욱 변호사의 이재명한테는 씨알도 안 먹혀 라는 말과 함께 또 한 번 이재명은 받은 게 없다라는 못을 박는 이야기죠. 윤석열 후보님, 이제 어쩔랍니까? 이래도 마이크만 잡으면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어퍼컷 이렇게 하실랍니까? 오늘 있을 첫 번째 법정 토론 때 이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김만배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녹음한 걸 가지고 토론까지 나와가지고 이러시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토론하지 마시죠. 요런 식으로요. 근데요, 그런 말씀으로 하시기에는 얼굴이 많이 뜨거워지실 텐데요, 지금껏 그 녹취록에 근거해갖고 이재명이 몸통이라고 공격을 하고 어퍼컷 날리신 것 아닙니까?
오늘은 메이크업 두껍게 하고 나오셔야겠네요. 좋아요. 김만배 정여강 녹취록에서 그분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이 그분을 이재명으로 만들기 위한 적폐들의 공격은 조국 전 장관 가족을 공격할 때의 힘 그대로 다 보여줬죠. 그 무서운 힘이 작업을 하고 나면요, 일반 시민들의 뇌리에는 적폐들이 심어놓은 메시지가 너무나 깊숙이 박혀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도 군중들은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이미 작년 10월 달에요, 국정감사에 중앙지검장이 나와가지고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라고, 정치인 아니라고, 다른 사람을 지칭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분을 이재명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번엔 그분이 현직 대법관 누구다라는 이야기까지가 나왔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분 하면 이재명 후보를 연상합니다. 사람들이 흔들리려 치면 또 작업을 할 겁니다.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원인 포털과 이 적폐 언론들이요, 같은 사람이 같은 자료에서 이야기한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라는 말은요, 사기꾼의 헛소리로 인식이 되고,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라는 말도 사기꾼의 허풍으로 인식될 겁니다. 윤석열은 자기 이름이 콕 집어 이야기가 나와도 윤석열이 아닌 거고, 이재명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이재명이 맞고, 이재명은 받은 것도 없고,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힌다는 이야기가 나왔어도 이재명은 맞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엄청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지지율이 잘 지금 안 나온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녹취록이 뭔지, 김만배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요. 강성범 TV 보시는 여러분들 기준으로 사람들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관심 없는 분들은요, 대장동 이익금을 이재명 후보가 챙겼겠지, 챙기긴 챙겼겠지, 저렇게들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안 챙겼을 리가 있어?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 많아요. 6개월 동안이나 작업을 했으니까요. 아무리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잡아 끌어다가 어떻게든 눈에 집어넣으려고 그 눈물겨운 노력들을 했으니까요. 포털과 정치 언론들이요. 그러니 여러분이 언론이 돼서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알겠지? 아니요.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포털에서도 금방 사라져 버리니까요. 이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요, 최근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것이 단일화 이슈 때문이라고 하죠. 우리들은 이해가 안 가죠. 저 뻔한 얘기에 왜 넘어가 하는데요, 이 말이 맞습니다. 야당들이 막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훅 하고 쓸려가요. 그래도 이재명이 좀 낫지 않나 하는 사람들은요, 그 여론조사 전화 오면은 대답 다 했는데 단일화 가지고 윤석열 안철수 잘 모르는 것 같고 계속 물어보면요, 전화 끊어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대선 토론 시청률도 엄청난 시청률 나온다고 하죠? 40% 안 돼요. 60%는 안 보는 겁니다. 그분들은요, 포털 사이트 상단에 걸려있는 오염된 언론들이 평가를 한 오염된 토론 평가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귀찮아도요, 주변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끔찍한 나라가 돼요. 그러고 주변에 얘기할 때 말 길게 하면 역효과 납니다. 그냥 대장동 세팅한 사람이 윤석열이랑 친하대, 요 정도만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고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힘이 날 겁니다. 분위기 바뀔 거예요. 단일화도 윤 후보가 거부를 했고, 여론조사도 정상적으로 질문들이 들어올 거니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민주시민들이 더 움직일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움직이면 이깁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님께 좀 물어봅시다. 김만배 씨가 한 이야기들, 녹취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입니까? 사실 아니죠? 당연히 아니겠죠. 설마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겠다는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죠. 근데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 김만배 씨의 이야기가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죠. 정말로 나쁜 사람인 거죠. 사람 대접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교과서에 실려야 될 사람이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저 사람같이 살면 안 된다고 자료 화면에 걸어야 될 사람인 것이죠. 물론 거짓말이 아닐 거니까 제가 이렇게 후보님께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더 세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좀 점잖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어퍼컷 맞을까 봐요. 마치겠습니다. 몸통 타워야 몸통이지. 식사하십시오.